환자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4년 동안 저는 수많은 병원을 수십 번 다니면서 원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근육의 신경으로 접근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통증의학과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그쵸. 하죠. 네. 한 20번 정도 내원을 했는데 진짜 단 1도 효과가 없었어요. 기록을 다시 돌려보면은 네, 한 4년 전부터 아프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소변을 한번 심하게 참고 나서 다음날. 다음 날부터 하복부 팽만감, 통증, 칼로 베는 느낌이 심했다. 응. 그래서 2년 반 뒤에 사라졌다가 다시 또 생겼는데 통증이 심해지면 빈뇨 증상도 동반하더라. 맞아요. 진통제가 효과는 있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그렇죠. 별로 효과가 없더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 오셨을 땐 제가 주사를 놨었잖아요. 맞아요. 주사 맞고 8일간 전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사를 맞고 8일간 전혀 효과가 없다가 8일째 되는 날 50% 회전되었는데 약간 무의미한 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갸우뚱이에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체액 충격파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생각하고 전립선에다 체액 충격파를 때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맞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맞아보니까 많이 아프세요, 일단? 일단 아프죠. 근데 이제 아픈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혼자만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아프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치료를 받아서 아픈 게 이게 아파야지 낫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픔이 그렇게 아픔으로 안 느껴져요. 아파야 아픈 만큼 나니까 체해 충격파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댔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어. 그러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멀쩡한 거니까. 그렇지. 근데 아파야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만큼 더 낫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더 해주세요 그랬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지금 좀 조금 낮으니까 무서워요. 아픈 게.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나아졌구나. 선생님은 진단을 해보자면은 흔히 말하는 4형 만성전립선염이거든요. 비세균성 비염증성 만성전립선염이라고 교과서에 따르면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립선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맞아요. 네, 다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개념을 적용하냐면 이제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저희가 병명에 신드롬이 붙으면 모르겠다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는 시각은 통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근육에 문제가 생겼고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여러 군데가 문제가 와서 그러니까 환자는 증상이 돌아다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다. 어느 날은 여기가 나빴다. 어느 날은 저 나빴다가. 근데 그게 장기 하나가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근육과 근육의 신경으로 접근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통증의학과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그쵸. 하죠. 네. 그래가지고 골반 통증 증후군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데들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했는데 한 20번 정도 내원을 했는데 진짜 단 1도 효과가 없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왔는데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몇 년 전에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적인 거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그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원탑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아랫배 통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충격파 치료를 적용한 게 만성전립선염 치료에서는 저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큰 변화예요. 성공률이 확 늘어났어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아마 재활에 가장 적합한 것 같거든요.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을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시간을 오래 두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재발할 테니까. 재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면은 재생치료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환자한테 결국 병원을 더 적게 혹은
안 올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제가 이런 치료를 잘 안 했었거든요. 사실 수술도 환자들이 한 번 오면 가고 주사를 그렇죠. 한 번 맞으면 그냥 그러네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여러 번 오는 치료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는. 근데 그러시겠네요. 충격파는 해보니까 궁극적으로 환자가 병원 안 오게 되겠구나 이거는. 그렇죠. 안 오게 되겠구나. 네. 그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 자기 스스로 오기가 귀찮아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될 순간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성전립선염 사실 고생하시던 분들만 오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왜 인터뷰를 해주십사 부탁드릴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환자가 고생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다시 아파서 오는 걸 최대한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4년 동안 저는 수많은 병원을 수십 번 다니면서 원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또 난 알아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재발하면 또 원인을 몰라서 또 좀비처럼 헤매고 다닐 테고.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르는 게 불안한 거죠. 근데 원인을 안다면은 나빠지면은 와서 그 원인을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게 아마 환자에게는 가장 큰 비시고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뭐 효과를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고 뭐 다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때 얘기한 대로 좋아졌다와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좋아지는 쪽으로 향해서 가게 돼 있으니까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그 정도가 변화가 없다가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는 환자분이 사실은 아시잖아요. 아 이게 정말 그 문제가 되는 걸 내가 제대로 두드려 맞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그게 그날 효과가 체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좋아지고. 그래서 만성전립선염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걸 저한테 꼽으라 그러면 환자의 우울증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그거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원인을 아는 거죠. 치료가 끝난 게 당연히 아니니까. 네. 계속 해야죠. 네. 아직 갈 길이 네. 멀습니다. 아마 그거가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안 아프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올 그럴까요? 거예요. 오게 되면은 이제 다른 걸 찾아서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그럼 다음 치료 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